영국 정론지, 토트넘은 손흥민의 팀, 포스텍 선언, 리더 손흥민에게 주도권 줬다. 독점 컬럼 풀버전 해설. 90MIN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에서 윙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유는 최근 토트넘의 기회가 대부분 손흥민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승, 1무 4패에 그쳤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을 발판 삼아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토트넘, 승점 30점은 리그 5위를 지켰다. 4위 맨체스터시티, 맨시티, 승점 33점와의 격차를 승점 3으로 좁혔다. 전반전 결정적인 어시스트 2개로 토트넘의 선제골과 추가골에 기여한 손흥민은 3에서 0으로 앞선 후반 40분 상대 골키퍼의 파울을 유도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올 시즌 10호 손흥민은 엘링 홀란, 맨시티, 14골,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11골에 이어 득점 3위를 달렸다. 16경기 만에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13호 골을 기록해 이 부문 공동 23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 맘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손흥민은 또 EPL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에 앞서 6명만이 이룬 대기록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웨인 루니, 11시즌, 프랭크 램퍼드, 10시즌, 세르히오 아구에로, 해리 케인, 이상 9시즌,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 이상 8시즌, 등 레전드 골잡이에 이어 EPL 역대 7번째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올 시즌 원톱 스트라이커로 보직을 변경한 손흥민은 이날은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임무도 주득점원에서 특급 도우미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왼쪽 사이드에서 오도기의 패스를 받은 그는 예전 동료였던 트리피어를 말 그대로 박살내며 측면을 뚫었고 바로 컵백을 올려 오도기의 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반 37분 이번에도 오도기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또다시 트리피어와 1대1 맞대결을 펼쳤고 이번에도 박살내며 사이드를 뚫어냈다. 그리고 손흥민은 히샬리송에게 땅볼 크로스를 날려 두 번째 도움을 만들었다. 활용점정은 후반 38분에 일어났다. 가운데에서 포로의 완벽한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브카를 제치며 슈팅을 하려고 했지만 키퍼의 파울로 PK를 얻어냈다. 이번 시즌 한 번도 PK를 차지 못한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들어 새로운 넘버9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시켰지만 갑작스럽게 포지션 변경이 이뤄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은 현재 건강하고 중앙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과 함께 지난 몇 주를 보면 대부분의 찬스와 기회가 사이드 선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마무리 선수이고 그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이 초반에 분위기를 주도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라고 강조했다. 신난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공포에 떨게 한 광경, 압도적 퍼포먼스 후 폭풍. 뉴캐슬의 UCL 희망도 꺾일 수 있다. 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4에서 1대승을 거뒀다. 히샬리송이 2골을 넣었고 데스티니 우도지와 손흥민이 1골씩을 신고했다. 이 경기의 결정적 장면은 골이 아닌 도움이었다. 바로 손흥민의 2도움. 이날 손흥민은 원톱이 아닌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선발 출격했다. 자연스럽게 뉴캐슬의 라이트백 키에런 트리피어와 정면 대결이 성사됐다. 그 결과 손흥민의 압승이었다. 손흥민은 전반 26분 아크 왼쪽에서 트리피어를 상대로 완벽한 돌파를 해낸 후 골문으로 패스했다.
이를 우도지가 골로 연결시켰다. 토트넘의 선제골이다. 그리고 전반 38분에도 손흥민은 아크 왼쪽에서 트리피어를 완전하게 몰락시킨 후 문전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히샬리송이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다. 승부가 갈린 순간이다. 두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들 맞대결에서 토트넘의 완승이었다. 기세는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결국 4에서 1대승을 일궈냈다. 뉴캐슬의 중심인 트리피어의 몰락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다른 선수도 아닌 뉴캐슬의 심장이라 불리는 트리피어가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뉴캐슬의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캐슬은 오는 14일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2023에서 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F조 최종전 AC 밀란과 일전을 펼친다. 뉴캐슬은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3위다.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다른 팀 결과를 봐야 한다. 때문에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 이럴 때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뉴캐슬의 UCL 희망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손흥민의 압도적 퍼포먼스로 인해 뉴캐슬의 UCL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의 가디언은 뉴캐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뉴캐슬의 색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에버턴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냈고 토트넘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난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공포에 떨게 한 광경은 뉴캐슬이 UCL 캠페인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희망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구단이 됐고 여러분은 에디 하우에 대한 동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오는 1월 엄청난 현금에 의해 구제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EPL 탑 4 후보로는 토트넘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3. 선에게 주장 넘겨주고 이제야 떠날까? 11년 동행 마무리 가능성. 11년 동안 토트넘의 최후방을 지켰던 위고 요리스, 36위 이적 가능성이 떠오른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던 요리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 31에게 주장 완장을 건넸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58 호주 감독의 계획에서 잊혔다. 현재 골키퍼가 급한 뉴캐슬이 요리스 영입을 고려한다.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는 11일 한국 시간 뉴캐슬은 에디 하우, 46 잉글랜드 감독이 닉 포프, 31위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달 요리스에 관한 두 번째 충격적 급습을 고려할 것이다. 포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어깨 탈구 부상을 입어 4달 동안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하우 감독은 마르틴 두브라프카, 34 골키퍼를 전적으로 신뢰하나 뉴캐슬은 골키퍼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탐색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뉴캐슬은 이달 초 맨유와의 맞대결에서 주전 골키퍼인 포프가 경기 도중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후방에 구멍이 발생했다. 한때 주전 골키퍼였던 두브라프카가 포프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최근 이 경기에서 7실점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하우 감독은 두브라프카를 신뢰한다. 다만 뉴캐슬의 영입 부서는 두브라프카 외에도 골문을 지킬 선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뉴캐슬은 자유계약 선수 FA인 다비드 데 헤아 33에게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요리스에게도 다시 접근하려고 한다. 뉴캐슬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요리스를 임대 영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요리스가 주전 자리를 원해 제안을 거절했다. 4개월 전 뉴캐슬의 제안을 거부한 요리스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환경이 조성됐다. 포프가 장기 부상으로 오랫동안 못 나오기에 요리스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할 수 있다. 뉴캐슬은 이적 시장이 열리면 요리스에게 제안을 할지 고심한다. 이들은 아직 그 어떠한 골키퍼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토트넘은 요리스를 보내는데 열려있다. 데일리 미러는
요리스의 계약은 2024년 여름에 만료된다. 토트넘은 자금을 절약할 수 있기에 이번 겨울에 전 주장을 내보내길 원한다. 뉴캐슬은 자녀 시즌 임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토트넘에 유익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요리스는 2012년부터 토트넘의 골문을 사수한 골키퍼다. 토트넘에서만 11년을 뛰면서 444경기를 소화했고 151번이 무실점 경기를 달성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재빠른 판단력으로 토트넘 팬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고 주장으로서 오랜 기간 팀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시즌간 폼이 떨어지더니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문제점으로 뽑히기 시작했다. 선방에서 불안한 장면을 연출했고 약점이었던 킥 능력은 토트넘 수비 불안의 요인 중 하나였다. 지난 여름 토트넘과 작별이 유력했지만 마음에 드는 제안이 없던 요리스는 팀에 남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